안녕하세요. 해피 뉴이어의 유신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메니에르시 병의 진단 기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림으로써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내가 정말 메니에르시 병이 맞나 하는 그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가능성이 높은, 그 영어로는 이제 probabl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가능성이 높은 메니에르시 병과 확실한 메니에르시 병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그 방송을 보시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전 방송에서 다룬 저음역 난청과 메니에르시 병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보시게 되면 이 메니에르시 병에 대한 개념을 전문가들 못지않게 잘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메니에르시 병은 국제적인 진단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그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것을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하자라는 그 치료진들 간의 약속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진단 기준은 제가 의과대학 시절에 나오게 돼서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는데요. 그 시기는 1995년도입니다. 이때 메니에르시 병의 진단 기준은 확실한 메니에르시 병과 가능성이 높은 메니에르시 병,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메니에르시 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진단 기준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 기준이 한번 변화가 이루어지는 해가 2015년도이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적이 있는 그 어지럼증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회인 바라니 학회에서 이 진단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바뀐 진단 기준의 내용과 또 그것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메니에르시 병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확실한 메니에르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메니에르시 병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게 되면 군대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뜻은 이 기준이 군인이나 항공기 조종사 등 어떠한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항목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 기준인 어지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지럼증은 1995년도에는 2회 이상의 20분 이상 지속되는 자발현기증의 병력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자발성 회전성 어지럼증이 2회 이상 발생을 하고 발생 시간이 20분에서 12시간까지 지속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메니에르시 병에서 나타난 어지럼증은 반드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즉, 자발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유발하거나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지럼증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석증 같은 특정한 자세에서 유발이 되는 어지럼증과 구별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메니에르시 병에서 나타난 어지럼증은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발생을 합니다. 식사하다가, TV를 시청하다가,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성입니다. 이 회전성 어지럼증은 제가 어지럼증을 다룬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메니에르시 병을 진단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회전성 어지럼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회전성 어지럼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니라고 단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학회에서 이러한 회전성 어지럼증 말고도 메니에르시 병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지럼증 양상을 기술하고 있어 저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지럼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배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연히 이 배는 크루즈 같은 큰 배가 아니고요. 낚싯배 같은 좀 작은 배이고, 이 배가 파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카메라맨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어떠한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화면이 흔들리겠죠. 근데 그 화면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시야 흔들림이 동반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탄 듯한 이렇게 울렁거림, 또 흔들림을 느끼는 상태도 이 메니에르시 병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 임상 양상이라는 주장이 학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단 기준에는 회전성 어지럼증만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회전성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입니다. 지속 시간은 회전이 시작되어 끝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송에서 다루고 있어서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 지속 시간이 1995년도 기준에서는 20분 이상으로만 기술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 기준에서는 12시간 이내로 그 끝을 한정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이 20분 이상으로 회전성을 규정한 것은 바로 그 유명한 회전성 어지럼증 질환인 이석증과의 감별을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뇌신경과 관련된 일과성 뇌허열 증상이나 신경압박 증후군 같은 질환과의 구별을 위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내로 규정을 한 이유는 편두통성 현운증이나 전정신경염과 같은 질환을 구별을 위해서 상한선을 규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니에리스 병에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의 지속시간은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 확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2회 이상 재발을 하여야지만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환자분들과의 소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메니에리스 병, 다른 곳에서 진단을 받으시고 이 불안한 마음에 찾아오신 환자분들께 저는 그 다른 병원의 진단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고 위와 같은 것들을 감별해내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그 죄송할 정도까지 마치 그 수사관이 수사를 하듯 이것저것을 꼬치꼬치 캐어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환자분들을 귀찮게 하는 이유가 그 정확한 진단 때문이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메니에리스 병의 진단 기준 중에서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단 기준 중에서 청각학적인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